라디오스타의 배우 박중훈, 전 농구선수 허재, 배우 김규리, 노브레인 이성우가 출연해 경력자들의 험난한 예능 인싸, 도전기를 보여줬다. 이들은 인싸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물론 쌓인 경력만큼이나 노련한 예능감을 방출하며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렸다. 지난 14일 방송된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경력자 5대 특집으로 경력 34년 차 충무로 대표 배우 박중훈, 농구 대통령에서 예능 신생아가 된 허재, 투머치 열정을 자랑하는 김규리, 1세대 조선 펑크 개척자 이정우가 출연해 입담을 자랑했다. 절친 허재를 위해 라스 출연을 결심했다는 박중훈은 유쾌한 예능감으로 단번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화 톱스타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바 있는 박중훈은 흥행에 실패한 후에도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을 이어갔다. 박중훈은 첫 감독 데뷔가 어렵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흥행에 실패한 감독이 차기 작품을 찍는 것이다. 무산된 영화만 3편이라며 25에서 30명 정도의 후배 배우들에게 섭외를 제안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박중훈은 섭외 제안을 거절한 배우 중 공유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털어놓았다.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몇 시간을 얘기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시나리오가 덜 끌린다면서 진심을 듬뿍 담아 거절을 했다. 진심인 걸 아니까 상처가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박중훈은 인사이더에 대한 열망을 고백하기도 했다. 박중훈은 최근에 SNS를 시작했다며 열심히 했는데 팔로워만 명이 안 넘는다. 나도 좀 인싸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세상 솔직한 고백으로 모두를 폭소케 했다. 실제로 그의 SNS는 방송 후 큰 화제를 불러 모으며 팔로워 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구 대통령 허재는 최근 예능에서 추갈못 캐릭터로 대변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방송이 나간 후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사고를 쳤냐며 전화가 왔다. 갑자기 실시간에 오르니 놀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허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중훈은 왕년에 날리던 농구 선수가 축구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냐고 말했고, 허재는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후 운동을 하나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허재는 어딘가 어설픈 농구 시범도 보여줬다. 이를 보다 못한 김국진이 제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머쓱하게 자리에 앉은 허재는 시킬 줄 알았으면 연습하고 올 걸 그랬다고 진심을 말해 다시 한번 웃음을 선사했다. 서로 다른 매력으로 웃음을 선사했던 박중훈과 허재는 현실 절친 케미로 재미를 더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는 박중훈과 허재는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은 물론 세상 어색한 듀엣 무대까지 펼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중훈과 허재의 활약 못지않게 김규리와 이성우의 활약 또한 유쾌했다. 오전 라디오를 진행 중인 김규리는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다. 주말 내내 조용히 있다가 월요일에 말을 하려니 월요병 아닌 월요병이 오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수다쟁이의 면모를 보였고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좋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어느덧 22년 차중견 배우가 된 김규리는 열정 투머치했던 신인 시절을 회상하며 첫 촬영과 마지막 촬영은 신인의 몫이었다. 한두 시간 밖에 눈을 못 붙이던 시기였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스타일이어서 잠을 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밤을 새웠던 적이 많았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 전했다. 뭐든 열심히 했던 김규리였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 김규리는 삶의 위기가 한 번씩 오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일이 더 안 들어오더라. 영화 미인도를 찍을 때 한국화를 배웠었는데 이걸로 더 열심히 해서 두 번째 직업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요즘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너무 다행히 작품이 들어왔고 라디오를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뛰어난 춤 실력으로도 유명한 김규리는 새로운 MC로 합류한 안영미를 축하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셀럽5를 완벽 재현해 스튜디오를 열광케 했다. 예상치 못한 축하 무대에 안영미 역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성우는 거친 로커와 러블리즈 덕후의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러블리즈의 열렬한 팬인 이성우는 최애 멤버가 있냐는 질문에 다 좋다고 꿋꿋하게 밝힌 후 심지어 저는 노래도 같이 했다. 콘서트 때 객석에 있는 저에게 마이크도 줘서 노래도 불렀다며 성덕임을 고백했다. 사전 인터뷰 당시 걸그룹은 많지만 러블리즈는 하나라는 명언을 남겼던 이성우는 정작 이상형은 이와 다른 이유에 대해 러블리즈는 보살님이시다. 저는 보살님과 사귄다는 생각은 못 해봤다. 그건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이성우는 러블리즈를 위한 종소리 커버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진정한 팬임을 입증했다. 이성우가 23년 동안 무대에 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죽 재킷이었다. 아무리 더워도 땀에 젖어도 가죽 재킷을 입는다며 남다른 애착을 전했다. 이와 함께 무대에서 뛰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 장내 운동도 활발하게 되고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솔직하게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성우는 파격 퍼포먼스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과거 노브레인이 일본 공연에서 우길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이에 일본 우익단체가 집결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진 것은 물론 일본 페스티벌 초청도 무산될 위기였다고. 이어 그는 멤버들이 저희 보컬 바뀌었어요라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 공연이 불발됐다고 전해 감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박중훈, 허재 노래할 때 너무 웃겨서 눈물 나며 오늘 잼났어요. 배 찢어지는 줄. 규리 누나 앞으로 꽃길 걸으세요. 이성우 형님 명예 러블리너스로 임명합니다 등의 호평을 쏟아냈다. 15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 스타는 수도권 기준 1부가 5.0%를, 2부가 4.3%를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 역시 6.1% 23시 43분, 23시 52분을 기록하며 의미를 더했다. 다음 주 라디오 스타는 이동우, 장영란, 노라조 원음, 조나단이 출연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 특집으로 꾸며질 것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한편 라디오 스타는 김국진, 윤종신, 김구라, 안영미 4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배우 김규리 김민선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신의 오승환 선수의 열애설이 터져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 입장을 통하여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밝히며 두 사람의 열애설은 일단락되었는데요. 그런데 김규리가 열애설 기사에 대한 아쉬운 입장과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가 김규리를 비난하면서 김규리 오승환 열애설은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김규리의 전 남친 김주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주혁이 김규리의 열애설로 다시 이름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김규리의 전 남친이 김주혁이기 때문입니다. 김규리는 1979년 8월 16일 생으로 만 34세이고 김주혁은 1972년 10월 3일 생으로 만 41세인데요. 두 사람은 2012년 2월 11일에서 2012년 9월 15일까지 방영이 되었던 MBC 드라마 무신에 함께 출연을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연애에 대한 거부감과 두 사람의 성격 차이, 그리고 서로 작품을 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져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지요. 김주혁은 1박 2일을 통하여 여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13년 12월 1일에 방송된 1박 2일 시즌3 1회에서 강원도 인제로 떠나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 정준영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정준영이 여자친구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여자친구와 올 초에 깨졌어라고 답하면서 김규리와의 결별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주혁의 여친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김규리와의 교제 기간이 약 1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82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배우 김규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렇게 탄식했다. 명단에는 김규리의 예전 이름인 김민선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김규리는 자신의 미니 홈피에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당시 이 문장은 청산가리라는 표현의 강렬함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세종로에 차벽이 설치되는 첨예한 긴장의 시대에 그는 이 한마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미화, 김재동, 윤도현 등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 속에서 김규리는 그전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 없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김민선의 청산가리 발언이 쇠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15.8%가 그렇다고 답했을 만큼 그의 발언은 파장이 상당했다. 리얼미터 2009년 8월 12일 조사. 네티즌들로부터는 개념 배우란 별명을 얻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2010년 2월 1심 판결에서 김규리가 승소했고 이후 2심 진행 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바꾼 건 2009년 말이다.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는 개명 사유를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불려온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999년 여고 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래 10년간 구축해온 커리어가 무너질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에게 청산가리 사건은 빠져나오고 싶은 부담이었다. 개명 이후
그는 독해졌다. 상업영화 출연이 쉽지 않아지자 그는 홍상수와 김기덕 감독의 저예산 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며 영화계의 김규리로서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 홍상수 감독의 하하는 이번 블랙리스트 명단에 함께 오른 유준상, 문소리 등과 함께 한 가벼운 소품이었고 김기덕 감독이 제작자로 나선 풍산개는 극강의 추위 속에서 발톱이 빠지는 투혼까지 발휘하며 찍은 작품이었다. 그는 이 영화에 노개런티로 출연하며 그야말로 올인했다. 다행히 풍산개는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성과를 거두어 이전까지 모호한 포지션의 배우였던 김규리는 연기 잘하는 배우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가 독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는 MBC의 연예인 댄스 스포츠 경연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였다. 그는 생전 처음 해보는 댄스 스포츠를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연습했다. 본인 표현에 의하면 정말 미친 듯이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로 시청자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그전까지 자신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다니던 그는 이 프로그램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후 큰 작품, 작은 작품 가리지 않고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배우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출연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오지 봉사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블랙리스트의 원조격인 1950년대 메카시즘의 희생자인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달턴 트럼보는 이렇게 말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영웅도 악당도 없다. 오직 희생자만 있을 뿐이다. 김규리는 블랙리스트의 희생자이지만 이후 그의 커리어는 이름까지 바꾼 그가 신인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 오롯이 그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놀랍다. 개명하던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미선이란 인물이 인생의 1막을 살았다면 김규리는 2막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 당당히 맞서면서 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의 30대는 단지 훌쩍 가버린 것이 아니다. 영화배우 김규리가 MB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과거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은밀하게 꼼꼼하게 각하의 비밀부대 특집이 전파를 탔습니다. 김규리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촛불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쇠고리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자극적인 문장을 올려 수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규리는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그를 왜곡한 누군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삶, 내가 열심히 사는 일상 속에서 나를 계속 왜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의해 가려진 지난 10년에 억울해하며 오열했습니다.